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재명 씨 사법 재판 뭐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판결에서 오늘 위증교사 건이었죠. 거기서 이제 오늘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됐는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했고요. 이재명 씨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 부분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황 얘기 좀 해드리고, 네, 그리고 환율 얘기도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뭐 대형주들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주 간만에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2.9% 급등이 나와서 그 부분 먼저 다루고, 이제 뒤에 부분에서 이재명 씨 관련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부터 먼저 얘기하죠. 오늘도 방송은 뭐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팩트만 딱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겨울로 들어서니까 피곤해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를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1.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의미 있는 건 뭐냐면 11월 중순쯤에, 그죠? 옵션 만기일 때 지수가 이유 없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네. 옵션 만기 흔들겼는데 이제 그거를 다 회복을 했다. 그것만큼은 회복을 했고요. 21선 위로 다시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고, 단기 투매가 끝났다, 패닉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뭐 회복이 안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급락을 하는 것도 이제 개미들이 싫어하죠. 근데 반등이 빨리 나와야 그나마 저 개인들의 심리가 좀 빨리 좋아지긴 하는데, 요번에 보면은 단기 급락 후에 반등이 전혀 안 나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넘게. 그래서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오늘 3%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잘 끝난 거죠. 일단은 이제 오늘 상승은 좀 굉장히 괜찮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쪽 다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즉 대형주들이 골고루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쪽에 보시면은 뭐 대부분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도 3% 올랐고 뭐 기타 등등등 괜찮았고, 코스닥 쪽은 보시면 최근에 이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인데 최근에 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13%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그 밑에 보면 다 뭐 4%, 3% 이런 식으로 고르게 급등을 또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양쪽 다 지수 상승이 아주 괜찮은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끝났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뭐 수급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난 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3주가 넘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미국 증시는 뭐 괜찮아요. 뭐 크게 막 대단히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고, 다우지수를 보시면 신고가 유지, 나스닥도 그냥 그러고 있고, S&P 500 지수도 그냥 요러고 있어요. 그냥 무난해요. 아주 무난해요. 그냥 잘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 1.3%, 코스닥은 2.9%. 아시아 증시랑 비교를 해,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오늘 1.3% 올랐어요. 네. 코스피랑 똑같죠? 근데 그만큼 오늘 코스닥이 강했다는 거죠. 중국 증시 보시면 여기는 오늘 조금 빠졌죠? 보합이에요. 그다음에 홍콩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괜찮았고, 대만 증시가 오늘 올랐는데 0.1% 오른 게 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상승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하고 이재명 씨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환율을 보시면 오늘 환율이 내렸죠. 원달러 환율이 0.3% 하락을 해서 1401원에 끝났는데,
요즘 들어서는 환율 얘기가 뉴스에서 별로 안 나오죠. 초반에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환율이 딱 오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거다. 그냥 주리 언론들하고 유튜브에서 그냥 연신 떠들어대더니 그것도 요즘엔 좀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의견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제 떨다가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인 거죠. 소강 상태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달러 인덱스 제가 가끔씩 얘기해 드리잖아요. 달러가 강세로 끝났거든요. 네. 많이 올랐어요. 이거 보세요. 금요일날 달러 인덱스가 0.5% 최근 들어서 되게 제일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랬을 때 1.6% 급등했었고 그 이후로 뭐 꾸준하게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 많이 오른 겁니다. 장중에 우리 1%까지 1% 이상 올랐었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오늘 또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폭등한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갔어요. 즉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정도 전후에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트럼프 임기 시작하기 전후? 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환율이 올라서 외환위기 온다라는 헛소리는 그냥 반응을 안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짚어드린 거니까 너무 이제 시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굳이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건강하게 걱정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 비관론자들을 제가 항상 욕을 했잖아요, 그죠? 네.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비관론자들의 그 사람들 비판을 왜 많이 하냐면 이 인간들은 걱정을 하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걱정만 해. 대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참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 상대방을 걱정하게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을 꺼내지 말든가. 왜? 사람들 불안해하니까, 그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대안이 없어. 그래서 저는 비관론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거에 이제 너무 자주 속는 사람도 난 싫더라고. 어쩌다 한두 번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자주 속는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그거에 속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예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재명 씨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씨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 씨 오늘 이제 그 11월 15일 날 그 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오늘 10일 만에 또 이제 위증교사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또 정치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한국 정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미리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안 하면 꼭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네. 자,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라서 부득이하게 정치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재명 씨 유죄냐 무죄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도 더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 뭐 이재명은 유죄다, 무죄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당연히 무죄 나와야 되는데 잘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글을 여기다 쓰지 마세요. 관심 없으니까. 아셨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난주에 미리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측은 이재명 씨가 요번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법정 구속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거에 참고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1심에서도 이제 사실 1심에서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어요. 그 2심에서 뒤바뀌지 않는 한은. 근데 어쨌든 이제 재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으니까 요번에 이제 다른 여기 위증교사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이게 오늘 판결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시킨 사람으로 이제 재판을 받은 게 이재명 씨고
위증을 한 사람은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늘도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은 유죄고요. 위증을 시킨 사람은 무죄가 나온 거예요.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했더군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재명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1심에서.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난리가 났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재명 관련주들은 상한가 나온 게 꽤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대선 후보들은 다 급락했어요. 거의 대부분 급락했어요. 안내비 누구지? 안철수 관련주도 급락했고요. 심지어 누구지? 오세훈 씨 관련주도 급락을 했어요. 물론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 이슈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오늘 거의 뭐 추풍 낙엽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재명 씨가 유죄 나올 거라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네. 그래서 봅시다.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이제 결론이 뭐냐? 이재명 무죄 판결 받았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은 급락했겠죠. 자 보세요. 일단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동신건설이 왜 여기 15일날 그죠? 왜 거의 하한가 갔었죠. 왜? 유죄 판결 나왔어요. 선거법에서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넘게 이러고 있다가 금요일날 뭐 조금 올라왔죠. 조금 올라 3% 상승 마감했고 오늘 아침에는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무죄 판결 나오거나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한가 간 게 성한 머티리얼스라고 있어요. 잡주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상한가 가야 돼. 오늘 최근에 3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오늘 뭐 상한가가 500원짜리긴 한데 얘가 상한가를 가더라고. 너 상한가 왜 갔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이재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미친 것 그랬죠. 아이고야. 회사 상태가 많이 안 좋죠. KD 472원이에요. 16% 급등해서 최근에 이재명 테마주로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주들도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스타코. 옛날에 3년 전에 이재명 관련주를 이만큼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었어요. 10배 갔어요. 10배 이상 갔지 그때. 22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그 1년 전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 얘기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물렸다는 얘기겠죠. 그죠? 한때 7,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700원. 얘도 동전됐죠. 그 다음에 그 웃겼던 게 뭐냐면 일성건설 이게 오늘 그 최근에 급등했던 거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막 범양건영 급등하고 그죠? 난강도건 뭐 이화공영 급등할 때 같이 급등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친구들은 급등을 안 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에 포함되는 그 중소형 건설주들은 급등을 거의 안 했는데 혼자서 급등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보이세요? 3년 전에 이재명 씨는 기본 시리즈를 좋아해요. 기본. 뭐든지 기본이야. 저를 뽑아주시면 집을 기본으로 드리겠대. 기본주택. 소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아무튼 기본주택 그 얘기 나올 때 우두머리가 일성건설이랑 범양건영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재명 관련주로 간 적이 없어요. 없었어. 심지어 그 15일날 선거 났을 때 그때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나 이재명이잖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나 이재명 3년 전에 갔었고 그동안 안 갔었는데 이랬습니다. 심지어 22년도에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왜 올랐는 줄 아세요? 엄청 급등했죠? 자기는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래. 윤석열 테마주래. 그러면서 급등했던 거예요. 얍삽한 거예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죠? 네. 그러나서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세력이 뭐 뜻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랬거든요. 이걸 재밌게 보려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한동안 이제 잊고 있었던 오리엔트 정보.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오히려 열흘 전에 이재명 씨 유죄 받았을 때 급등만 하더라고. 그죠? 근데 오늘 상한까지 사실 29.7%인데 한 약간은 차이지만 어쨌든 뭐 상한가에 못 들어가긴 했는데 뭐 사실상 상한가죠. 예, 21년도에 그때 많이 갔었어요. 이재명. 근데 그동안 잊고 살다가 이제서야 나 이재명이잖아 이런 걸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 에이텍 뭐 어쩌고 저쩌고 됐고 뭐 카스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씨 무죄 판결 받은 게 주식시장에서는 뜻밖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 생각이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꼭 술 먹고 그죠? 네.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책을 안 읽었던 분들은 제 방송에 이런 방송에 꼭 댓글을 달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분들 댓글 달지 마세요. 그리고 새벽에 술 먹었으면 좀 잠 좀 자고 꼭 이런 영상 올리면 이상한 글 쓰는 사람들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활동하더라고요. 직업도 없나봐. 꼭 요 시간에 글 써요. 앞뒤 맥락도 이해도 못하고. 근데 오늘 밤에 댓글이 한두 개 달릴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댓글 안 달더라고. 부끄러워서 그런지 안 달더라고. 네. 근데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 이거죠. 이재명 관련주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재명 씨가 유죄 판결 받을까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요번에는 이제 15일날 선거법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으니 요번에는 법정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 거기다 돈을 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김동연 관련주에 많이 몰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SG글로벌 오늘 장음하게 하한가 갔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모르지 뭐 김동연 씨가 앞으로 끝난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근데 아무튼 하한가 갔어요. PM풍년 뭐 하한까지 뭐 아침에 한 10% 이상 오르다가 하한가로 끝났는데 거래량 얘기를 해드릴게요. PM풍년은 오늘 최대 거래량 터졌어요. 오늘 최대 거래량 터졌다.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졌냐면 보세요. 오늘 1800만 주 터졌죠. 이 회사의 상장 주식수는 깔끔하게 1000만 주예요. 근데 1800만 주니까 상장 주식수보다 80만 주가 더 터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여기 대선 1년 전에 김동연 테마주가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꼭지를 찍었을 때 거래량 요게 한 1600만 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 나온 거죠. 지금까지 최대 거래량의 기록은 바로 이때 나왔던 겁니다. 즉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오늘 터지면서 직전 고점에서 바로 꺾인 거죠. 윗골이 길게 달고 하한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예상이 이제 추측이지만 사망한 걸로, 사망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사망한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이게 좋은 거래량이 아니다. 올라올 때. 올라오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소리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 방송할 때. PM풍년 오늘 하한가 가서 먹겠다고. 우리 회원들한테 그 소리 했어요. 나 얘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아니 진짜 여러분들 급등주 좀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죠? 이게 잘 보시면 일봉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은 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래도 웃기고. 어? 이게 뭐지 이거? 아예 그냥 다 정리하고 나가려고 그러나? 이게 뭐냐면 올해 2월 달에 여기 하한가 갔잖아요. 세력이 그 이후로 이제 이빨 깨물고 있다가, 그죠? 네. 혀를 깨문다 그러죠. 입술 깨물고 있다가 이를 갈다가 나온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지 이거? 못 보던 게 나와요. 이상하거든. 항상 있잖아요. 이 차트가 무슨 차트냐면 되게 수익을 쉽게 주는 차트예요. 주시장에서는 돈 버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수익을 너무 쉽게 주면은 의심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주더라고. 아니, 이재명 씨 재판 얼마 안 남았고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계속 서서 일주일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도 풍성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갑자기 잘해주면은 이상한 거일 수 있어요. 오늘 아무튼 그냥 대량거래 터지면서 하는데 거래가 전날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아요? 전날 대비 거래량이 4배예요. 너무 많다니까 이거. 네. 그냥 작정하고 아침부터 올려서 그냥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간 것 같아.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보시면 코메론, 제가 이건 우리 회원들한테만 낮에 강의를 했던 건데 이것도 내가 이상하다 그랬거든.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김동현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수많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이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돌다가 여기 돌파를 했거든요. 최근에 뭐 위나이텍 뭐 이런 것들 막 팜스코 이런 게 김동현 후발주로 상한가고 막 그랬잖아요. 얘도 마치 김동현 후발주자로 갈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시켜놨잖아요. 아, 그러면 빨리 가야지. 근데 안 가고 시간을 끄는데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 와, 곧 이제 갈 것 같아요. 마치 위나이텍이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상한가 하나 뽑았거든요. 근데 얘도 더 갈 것처럼 막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보기에 더 갈 것처럼 해놨다니까. 근데 얘네들이 문제점이 뭐 있는 줄 아세요? 거래가 너무 많아. 이게 캔들이 굉장히 작은데 거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근데 코메로는 아예 대놓고 보세요. 거래량을 잘 보세요. 캔들이 굉장히 작죠. 근데 거래가 이만큼 일정한 거래량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면 조심하시죠. 그럼 조심해야 되거든. 이상하게 해놨더라니까.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게 차트만 보면 사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시고 이상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늘 때려 맞더라고. 위나이텍도 거의 상한가에서 끝났고 얘는 상한가 나온 거 반납했어요. 그냥 이틀 좋았던 거라. 이틀 하나 둘 오르고 그냥 때려 맞은 거죠. 네. 팜스코 상한가 나왔던 거잖아요. 김동현으로 끝났잖아요. 문본만. 그러니까 오늘 김동현 관련주 다 급락했고 하한가한 거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김동현 관련주가 끝났냐 안 끝났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김동현 관련주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김동현 관련주 끝났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런 질문 안 해도 돼요.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김동현 관련주가 다시 회복할지 안 할지는 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재명 씨는 사법적으로 전 끝났다라고 봐요. 왜? 정치인이 선거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거법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은 선거 못 나와요. 선거 못 나오면 끝이요. 민주당도 400억 이상 그 선거 때 지원받았던 돈 그거 반납해야 되고 그걸로 끝이에요. 위중교사는 그냥 별을 하나 더 다냐 안 다냐 이제 그거였거든. 정치인으로서는 힘들어요. 선거법 이게 다시 2심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김동현 씨는 끝난 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이제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얘네 다시 올라올 수 있냐 이거잖아요. PM 풍년 이런 애 다시 올라올 수 있나요? 묻고 싶은 게 그거잖아.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개미들이 얼마나 물렸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 생각해 보세요. PM 풍년, SG글로벌, 코메론, 위나이텍, 팜스코
저거 더 갈까봐 안 팔고 버틴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물론 수익을 챙겨 나온 사람은 있겠지만 아마 많지는 않을걸. 요번에 이제 위진교회사에서는 이거는 유죄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 사람들이 이 손해를 보고 나오겠냐고 한참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게 주가 회복이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재판 끝나고 나서 재판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뭐 선고 날짜 잡힌 거 있어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이거 판사 여기 무죄 판결 내린 판사가 이재명 씨가 다 아시잖아요. 그 뭐야 대장동 뭐 위례 이런 거. 이 사람이 옛날 사진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판사 요번에 무죄 판결 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 씨 또 다른 재판 여러 개 있는데 대장동 사건 아시죠? 이거하고 성남 FC 재판도 이 사람이 다 맡고 있대요. 그리고 대장동이나 이쪽은 같이 이게 하여튼 뭐 재판 이게 뭐 같이 뭐 묶여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재판 끝내려면은 한참 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여기도 무죄 나오겠네.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위증교사도 지금 무죄를 때렸는데 아니면 이 재판이 이게 시간이 길지 끌든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김동연 관련주가 다시 급등하려면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가 불거져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약해지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물리신 분들은 잘 판단하세요. 빠져나와야 될지 말지. 아셨죠? 네. 오늘도 이상했던 게 그냥 이재명 씨 저 무죄 판결 나온 것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아니 솔직히 누구야 한동훈 씨 테마 주고 오늘 왜 빠져요? 빠질 이유가 없지 않나요?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아니 왜 빠져? 안 그래요? 맞잖아요. 설령 이재명 씨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 씨한테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근데 이거 왜 급락을 하지? 패닉이었던 게 패닉. 잘 생각해보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태양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양조 여기는 급락이 나오죠. 이게 김동연 관련주도 되고 유시민 씨 거도 된다 그랬잖아요. 유시민 씨 걸로 보는 게 맞는데 여기는 급락했어요. 이게 맞지. 상한가 여기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나왔던 건데 급락했잖아요. 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 씨 것도 급락을 하더라고요. 진양폴리 이건 진양산업이구나. 진양산업, 진양폴리 이게 급락을 해요. 대표적인 오세훈 관련주거든요. 급락을 합니다. 왜? 최근에 그 대통령이랑 대통령 부인 뭐 폭로하고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명태균이라고. 그 사람이랑 오세훈 씨 지인하고 뭐 연루됐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 정치만 더러워 죽겠어 진짜. 네. 안철수 씨도 뭐 연루된 거 아니야?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안내비 오늘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오늘 다 여기에 이재명 씨 여기 맞춰갖고 분위기가 엉망이 된 거라. 대선주 오늘 요번에 이제 이재명 씨 오늘 구속 나올 거 대비해서 주식 사신 분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경수 관련주 구경제님도 마이너스 23%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김경수 관련주도 급락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은 오늘 어땠느냐 그냥 최근에 매수했던 게 남선알루미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샀어요. 이거는 여기 이낙연 씨잖아요. 이낙연 씨 옛날 대장주. 네. 오늘 아침에 10% 급등하길래 팔아드렸어요. 우리 오늘 돈 벌었어. 얘는 마이너 그냥 상승했던 거 반납하고 끝났지, 그죠? 네. 뭐 급락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재밌는 게 이낙연 관련주는 급락을 안 하더라고. 오늘 재미났어요. 응? 남선알루미늄 남들 다 손해보고 있을 때 아침에 매도세는 잘 내드렸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웃겼던 게 뭐냐면 동신건설 잘 보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저긴데 동신건설 보시면 오늘 뭐 이재명 씨 무죄 판결 받아서 상한가 갔잖아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고 분차트를 잘 보세요. 이게 5분봉이거든요. 아침 9시가 여기입니다. 아침 9시에 마이너스 2% 소폭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우상향입니다. 오후 2시 넘어서 이제 판결문을 읽었잖아요. 판사가. 그리고 나서 무죄 아니야? 뭐 무죄 취지 형식으로 막 판결문이 이제 속보로 뜨니까 급등하고 상한가 가더라고요. 차트 잘 보세요. 무죄 판결 나올 걸 알았다는 듯이 움직이지 않나요? 이건 그냥 결과를 보고 그냥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왜 얘가 오르지? 잠깐 오르다가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자신있게 올라가더라고요. 2시쯤 되니까 아예 대놓고 돈이 들어오네? 잠깐 그랬다가 확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유지가 되더니 더 가더라고요. 이거는 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도 저희 방도 딴 거 안 하고 계속 이것만 보고 있었어요. 이재명 씨 관련된 거. 오늘의 핵심 이슈니까. 이게 이슈 블랙홀이라고 해요. 오늘 뭐 다른 저런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갔어요. 왜? 모든 관심이 이재명한테 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신건설은 이상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이재명 관련 조언을 잘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이거 이제 사진으로 제가 찍었는데 캡처했거든요. 보세요. 뭐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일성건설, 이스타과학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급등한 거? 급등했죠. 근데 그거 말고 여기가 뭐냐면 이제 요거 캔들이에요. 캔들. 관심 종목에 보면 왜 요게 양봉 나왔다 뭐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가면 파란색으로 해서 이제 음봉이겠죠. 근데 잘 보시면 아래 꼬리가 없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오늘처럼 이제 뭐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은 민감해서 아래 꼬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래 꼬리가 없어요. 제가 의심을 하는 거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하더라니까. 그냥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자꾸 든다. 누군가는. 아셨죠?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그 얘기했었죠. 금요일날 얘기했을까 뭐 이런 표현을 썼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재명 씨 그 재판 그게 있는데 금요일날 원래 이제 월요일날 이재명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다룰 거라고 했었잖아요. 다뤘죠 그날. 근데 제목에다 방송 제목에다가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런 걸 써놨잖아요. 내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걸 써놨다. 그렇게 써내면 사람들이 저녁 방송 보러 안 와요 잘. 근데 조회수를 올리는 게 우리한테 좋은데 저는 그걸 포기하고 엔비디아 제목을 달아놓은 거죠. 왜? 그냥 이재명 씨 얘기를 그냥 들을 사람만 들어라 뭐 그런 뜻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연달아 썼죠. 왜? 잘 모르겠다. 이재명 씨가 이런 고비 때마다 항상 저 사람은 살아나더라. 응? 이재명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좋아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잘 살아나. 남들 같았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인생 끝났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나더라고. 네? 대단해요 진짜. 정말 대단해. 요번에도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난 전혀 모르겠다라고 그날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가 정확하게 뭐였냐면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다 그 소리였어요. 판사가 그때는 뭐 사람들이 뭐 위증교사는 무조건 이거는 뭐 아까 김동연 부장판사도 어쩔 수 없다 무조건 유죄다 막 그러던데 난 그런 말도 잘 안 믿거든요. 근데 판사가 무슨 판결이 나올지를 모르겠으니까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주식하는 사람은 자꾸 의심을 해야 된다고. 뭘 자꾸 쉽게 믿으면 안 된다. 끝까지 의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판사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표현을 그대로 쓰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판사하고 의사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존중을 합니다. 일단 존중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가끔씩 만나는 분도 있고 존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난 그런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안 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니까. 근데 무조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존중은 해야죠. 존경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인품이나 이런 것들, 실력을 갖추신 분들을 이제 존경할 수 있는 거죠. 네. 존중은 하지만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네.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고 무조건 믿는다?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요즘 판사들은 나 더 안 믿어. 왜? 왜 안 믿을까요? 판결이 다 틀려요. 판사마다 판결이 다 틀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재명 씨 무죄가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판사마다 다 틀리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10년 전에 있잖아요. 10년 전, 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대선주 할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뭔 놈의 요즘에 정치인들이 정치 테마주 하려면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 다 뭐 재판 받고 있고 뭐 죽고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앞으로 대선주를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추천할 때도 있고. 근데 요번에는 대선주 추천을 아예 안 했어요. 11월 5일날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선도 이미 2, 3개월 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또 맞췄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트럼프 대선 관련주 추천해서 수익 많이 났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베팅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모르겠거든요. 이재명 씨의 그 신기한 그 생명력과, 그죠? 그리고 그건 진짜 경이로워요. 네. 어떻게 이럴 때마다 살아나는지. 그리고 판사가 무슨 판결 때릴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런 데미지도 안 입었어요. 오히려 아까 남선알루미늄 그냥 재미 봤고요. 일주일 만에 한 10%씩 난 거예요. 재미 봤고. 종목 언급하기 그렇지만 뭐 수익 난 거 있어요. 국영제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다 팔았어요. 갖고 있는 거 싸게 산 거, 수익 난 거. 그러니까 손해본 거 없잖아요. 조용히 끝난 거예요. 데미지가 없잖아요. 비결이 뭐냐고요? 판사를 안 믿은 거예요. 간단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선주를 공략하긴 할 건데 명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언젠가부터 이 대선주가 너무너무 하기 힘들어졌어요. 왜? 정치인들이 정상이 아니야. 원래 정치인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비리도 다 있을 거고, 그죠? 네. 뭐 그래. 근데 언제부터 힘들어졌냐? 웃으면서 들으세요? 낮에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해드릴게요. 우리 문자번 애들 잘 들으셔야 돼. 이 대선주가 언제부터 하기 힘들어졌냐면 대략 10년 전쯤에 안철수 씨가 아시죠? 간을 너무 보는 거예요. 처음에 2011년도에 등장했을 때는 아주 신선했어요. 그냥 안철수의 새바람 아주 막 그냥 어마어마했죠. 네. 관련주 중에 막 40배 이상 간 것도 있고. 근데 그 후부터는 간을 무지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테마주가 끝까지 안 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당도 아니고 여당 쪽 대선 후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안희정 씨, 미투, 박원순 씨 자살, 조국 사태, 조국 날라갔죠. 마지막에 남은 게 누구예요? 이재명.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높았어요. 저 사람이 되나 싶었더니 대선 이제 한 7, 8개월 앞두고 화천대유 대장동 터져서 난리가 났죠. 아우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어. 맨날 배우자 리스크 환장하겠더라고요. 가족 문제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법원 다니면서 재판받고 있고. 대선주가 옛날에 이렇게 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 뭐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옛날처럼 막 몇십 배 수익 난다, 뭐 대선 끝날 때까지 가져가면 뭐 몇 배 수익 난다, 다 필요 없고요.
원하시면 하셔서 수익 내시는 건 가능한데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정치인들을 믿지 마시고 특히 재판 관련돼 있다 판사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대선주에서 수익은커녕 그죠? 암만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판사를 안 믿었어요. 앞으로도 안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망하는 거예요. 신을 믿고 종교는 다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고 종교가 없어도 신은 있다고 믿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경전? 거기서 나오는 대로 좋은 말 많거든요. 그대로 살면 인생이 달라지긴 해요. 응? 신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으로 믿어야 되잖아. 그죠? 네. 근데 이쪽은 무조건 믿지 마세요. 판사 못 믿어서. 네. 그때마다 너무 틀려요. 왜 그러겠어요? 다 아시잖아. 네. 어쨌든 여당이고 야당이고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간에 못 믿겠습니다. 판사님 존중은 합니다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무도 믿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원들한테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추천 안 했어요. 오늘도 추천 안 했고요. 금요일날도 아예 안 했어요. 왜? 이거 끝나고 하려고. 오늘 이제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오늘은 테마주가 크게 올라간 게 없죠. 내일은요. 또 다른 게 많이 가겠죠. 당분간 이재명 씨 뭐 재판 관련돼서 선고될 게 없다고 하니까 그 PM 풍년이나 뭐 그쪽 김동연 관련주 많이 들고서 물리신 분들은 잘 지혜롭게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 이제 화요일이죠. 이제 뭐 연말까지 이제 쭉 달려가야죠. 그렇죠? 네. 11월 여기 한 달 잘 정리하시고 그 얘기 해드릴게요. 지수는 바닥에 나온 게 맞고요. 힘든 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오느냐 이제 그 문제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 아셨죠? 당분간 이재명 씨 뭐 사법 리스크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뭐 굳이 뭐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혼자 하시면 지금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리죠? 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수익도 나는 거예요. 남사람이면 우린 적절하게 재미 보고 끝냈잖아요. 이게 노하우고 이게 기술인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